말 바꾸기입니다. 오늘 새벽, 그러니까 어제 자정 12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석방이 됐어요. 구속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거든요. 사실 검찰 쪽에서는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분도 했으나 이게 안 됐거든요. 자, 그럼요. 김만배 씨가 석방이 되면서 지금 석방되는 모습이 있는데 석방이 되면서 질문을 받고 한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참 많거든요. 우선 첫 번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요?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얘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앙님 선배가 뭐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김용남 전 의원님. 지금 이 질문이 그러니까 과거에 신앙님 전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고 그 뒤에 대선 직전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무슨 부산저축은행 관련돼서 뭐 해서 그냥 넘겼다, 무마했다. 뭐 이거잖아요. 그 진술의 내용. 근데 지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검사가 뭐 윤석열 과장이 그런 영향력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리고 뭐 내가 이런 걸 조작할 뭐 이건 본인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인터뷰 내용을 스스로 번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터뷰가 거짓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게 되는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이루어졌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라는 것은 이미 그 인터뷰 내용에 등장했던 조우영 씨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이 그 됐죠. 이후의 진술. 나는 그렇죠. 뭐 본 적도 없다. 예.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그 인터뷰한 내용은 당시 윤석열 중수 이과장을 조우영 씨가 만나서 뭐 직접 윤석열 과장이 커피도 타주면서 완전히 부드러워졌고 그 이후에 사건이 그냥 잘 넘어갔다. 무마가 됐다라는 내용인데 조우영 씨가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본 적이 없다. 전혀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검찰청에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은 박모 검사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거는 이미 확인이 된 오늘도 것이죠. 그거를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윤석열 당시 검사 과장이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부인을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인터뷰 내용을 자기가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가 이루어지던 시점은 2021년 9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이 막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2022년 3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시기에 그때 당시에 아마도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인터뷰가 나왔을 거고. 그럼 그때 인터뷰를 그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지금 허위 인터뷰, 그리고 대통령실의 주장에 의하면 대선 공작이다. 그걸 인터뷰를 해놨다가 대선 3일 전에 언론사를 통해서 터뜨렸고 여기저기서 받아 썼다는 것인데, 지금 김만배 씨가 본인이 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그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그 변명한 내용도 사실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을 받았는데 신앙님 위원장은 책 3권에 대한 책값으로 5천만 원에 부가세 500만 원씩. 그래서 책값 1억 5천만 원에 부가세 1,500만 원을 받아서 1억 6,500만 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책은요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이에요. 근데 부가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책에는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위 언론인을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분이 책에는 부가가치세 안 붙는 거를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요, 요거 책 얘기는 또 좀 준비되어 있는데 또 궁금한 게, 지금 아까 본인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부인하고 그 뒤에 나온 또 질문 받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님 전 위원장과의 그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인터뷰가 아니라 그냥 사적 대화다, 그리고 녹음되는 것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굳이 했거든요. 이거는 사적 대화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나중에 진술하려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운 좋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만 혹시라도 검찰에서의 재청구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나눈 얘기다. 덮어야 되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게
녹음하는지 모르고 사적 대화 내용으로 들리지는 않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때는 인터뷰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그게 보도까지 이루어졌고요. 근데 예. 이제는 본인이 뭐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배팅은 세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선 이거를 수습해야 예.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은 그 인터뷰가 아니라 사적 대화를 하지만 아무튼 뭐 사적 대화 인터뷰든 당시에 했던 말을 뒤집었어요.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은 녹음되는 것도 몰랐고 그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건데 그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책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도 오늘 새벽에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김만배하고도 공모한 것도 없고 뉴스타파도 하고도 공모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또 이 자료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다. 저는 일단 두 인물이 일치해요. 그것은 가치가 있어서 책값을 준 거다. 근데요, 윤경호 소장님. 오늘 나온 보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압수수색을 얼마 전에 있는데 보니까 당시에는 그 책이 뭐 그냥 좀 허술하게 너무 놓여있다. 그렇게 값이 나가는 거의 1억 5천이 넘어가는 책인데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고 한다. 자, 과연 이 1억 6천여만 원의 이 정체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사무실에 팽개쳐져 있었다 뭐 이거였죠. 예. 뭐 상식으로 접근을 하면 예. 김만배가 박영수 또는 뭐 곽상도 예. 등등 이미 거론된 뇌물이 50억이잖아요. 아, 뇌물이 50억 아니에요? 기본으로 그냥 보통 50억. 그 뇌물 50억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다들 공이 하나 더 혹시 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뭐 아니면 그 이상 하기 5천 또는 5억을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게 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촌지가 1억 6,500만 원인가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촌지라면 촌이란 뜻이 굉장히 좀 마디촌자거든요. 작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짧고. 예. 마디촌자인데 근데 이제 그 책의 가치 운운하는 거 거론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무슨 책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 저기 나오네요. 예.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예. 그러나 나중에 본인의 가장 중요한 경력은 한국일보의 계열사인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의 편집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저 책을 쓰셨다 인정해야죠. 뭐 자분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인정해야죠. 김만배 입장에서는 아마 3번의 구속 만료 상태에서 어저께 밤 12시 자정에 풀려났잖아요. 예. 재구속 뭐 얘기가 나왔지만 풀려난 거 이거는 예. 본인이 뭔가 지키고 싶은 거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고 그걸 검찰 측에 어찌됐든 여러 신호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그리고 이걸 보도한 매체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 어떤 잣대가 가능할 것이냐. 그 관련해서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 아주 유사한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는 유명한 건데요. 우리 윤 변호사님 앞에서 제가 뭐 아는 척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 얘기하면 actual malice rule. 뭡니까? 그러니까 현실적 악의의 원칙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자, 상대를 비방하고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보도를 한 매체와 당사자가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를 알고 그런 보도를 했다는 걸 원고 측이 입증을 해야만 공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는 죄가 성립이 된다. 이게 바로 이 유명한 액츄얼 멀리스 룰이라는 건데요. 이 판례가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게 1964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권운동 때 이걸 과잉 진압을 했던 어느 경찰서장 그 사람 이름이 설리번이라는 사람인데 그 경찰서장이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나온 결론인데, 자, 중요한 거 이제 다 빼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도 물론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예. 우리의 경우도 광의의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예. 이 신앙림 씨와 뉴스타파 이 보도한 매체가 아마 이 허위라는 거를 알고 이걸 보도했느냐 여부, 예. 이게 앞으로 아마 큰 논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김용남. 두 가지만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예. 미국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이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인과 또 제보자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으면 거의 악의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인터뷰 그 9월 15일 그리고 한 5일 정도 네. 지난 뒤에 돈이 간 돈이 거죠.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쓴 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김만배 씨나 신앙님 예, 씨는 예. 주장을 합니다만, 제 기억에 의하면 한국일보 당시 계열사 중에 뭐 경제 일간지가 있었는데요. 예, 예. 거기서 그 시리즈로 연재한 게 있어요. 재벌들의 혼맥 관계, 누가 누구하고 예, 사돈이고 뭐 그걸 예. 일간지에서 시리즈로 계속 냈습니다. 그러니까 음. 내용이 대단히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참고한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저 책 내용하고 그 일간지에 연재했던 예. 내용하고는 상당 부분이 겹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걸 한 권에 5,500만 원씩 주고 예. 산다? 글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윤찬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저도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게, 저게 일단 김만배 씨 입장에서 본인이 저 인터뷰를 해서 본인의 사건에 유리하다 그러면 예. 저 인터뷰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어쨌든 윤석열 그 검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도되는 것과 본인의 사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선거와만 관련이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특종을 주게 되면요. 예. 뭘 이러면 안 되지만 특종을 주는 사람이 기자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그것도 사실 큰 문제가 이거 되지만. 거꾸로예요. 예. 어떻게 특종을 주는 사람이 돈을 더 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명백히 예. 물론 입증의 문제가 살아 있습니다만은 상식적 잣대에서 볼 때 뭔가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1억 5천의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글쎄요, 전 납득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자, 일단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더 들여다 보겠죠. 어떤 입증 과정도 뭐 검찰에서 뭐 증거를 찾으려고 하겠죠.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요, 이 사항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특히 여당에서 나오는 시각이거든요.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의 모습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날짜가 보면은 SNS에 올렸어요. 이게 2020년 3월 6일이니까 이게 대선 직전이잖아요. 본인의 SNS에 당시에 이 매체가 이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보도했을 때예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바로 올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적반하장 후한무치, 생생한 현실을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당부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이다, 이런 거 다 퍼뜨려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작년이에요. 근데 최근 올해 들어서 1월부터 3월 사이에 SNS 글이 현재 비공개 상태. 지난해 요 글인데 지금은 비공개 상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왜 갑자기 비공개된 겁니까?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알려주는 의원분의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여야 대표들의 또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시 보도가 나왔으니까 관심 갖고 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의혹 제기를 하니까 그럼 당연히 뭐 누구라도 그건 내리는 거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밑바닥에 커다란 싱크홀을 파버리는 사악한 짓이며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세상 물을 많이 그려요. 그 중에 정말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 나오고 뭐 사형 뭐 이런 거에 나와요 지금요. 이렇게 뭐 대치하고 있고요. 정성우 의원은 당연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러고 안 보이게 하는 게. 신경민 전 의원님은 글쎄요 이거 안 보이게 지금 비공개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신 위원장하고 김만배 예. 씨와의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 위원장하고 뉴스타파와의 관계도 있고 또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여러 예. 신문 방송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게 이제 세 가지 다른 측면인데 지금 현재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는 정당과 정치인이 이 뉴스타파나 인용 보도와 관련해서 예.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음모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닉네임을 붙여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회만 있으면은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예.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을 입증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그렇죠. 그것도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되는데. 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언론 관련은 언론사 내부적으로 일단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제3자로 구성을 해가지고 예. 일단 내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나 뭐 이런 관계 당국의 조사가 또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검찰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진행되겠지만 이 정치인과 내지는 정당과의 관계는 글쎄요, 의심은 물론 가고 국민의힘 쪽에서 말씀하는 그 여러 가지 음모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공격이 당분간 진행이 될 거고 지금 현재 예. 용산 대통령실도 참전을 한 거 아니겠어요? 좀 이상하긴 하죠. 익명 브리핑이라는 걸 통해서 예. 참전을 한 거기 때문에 참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입증한다는 것은 예. 매우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걸 비공개인지 삭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애버렸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의심받을 짓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뭐가 지금 생각이 있을 텐데 예. 그 시간차를 놓고 지금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뉴스타파가 보도한 직후에 굉장히 빨리 알았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지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의심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또 삭제를 했는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삭제가 자연스러운 일인가 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판단은 일단 뭐 이미 예. 내려진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만은 이건 조사와 수사를 해봐야 될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한 의도. 그럼 비공개하신 분이 알겠죠. 그거는요. 아마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검찰들도 아마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또 말을 바꾸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그동안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돈이 간 건 뭐 대북 사업 뭐 관련된 거다. 뭐 이런 취지에 특히 이제 보고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완전히 말을 바꿨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저 입장문 뒤에 보시면 맨 밑에 뭐 날짜 쓰고요. 피고인 이화영 오늘입니다. 오늘. 근데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 위험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보고했다. 그다음에 대북송 관련해서 뭐 했다. 이 진술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설명해요.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아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 앞서서 검찰의 본인이 진술한 걸 스스로 허위 진술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번복을 했어요. 이거 김용남 전 의원님 이거 검사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이거요 혹시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지금 재차 번복해요. 처음에는 뭐 모른다고 했다가 보고를 한다는 취지를 했다가 다시 또 아니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재명 대표가 모레인 9일 출석하잖아요. 정치권 일각에서 이거 혹시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검찰 출석을 계속 미루고 출석 일자로 옥신각신 하다가 9일 날 출석하기로 결정한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 같아요. 사실 9일은 예. 검찰 쪽에서 요구한 날짜에 포함돼 있었어요. 뭐 7일부터 9일 사이에 예. 나와달라고 했는데 원래는 11일 이후에 나가겠다고 그렇죠.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검찰 대표가. 쪽에 날짜를 예. 하나를 맞춰준 셈이 예, 됐거든요. 맞춰줬는데 공교롭게 오늘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다시 번복되는. 입장문을 통해서 번복이 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직접적이고도 불리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또 바뀐 거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 안 했다. 예. 뭐 사후에 이야기 안 했다.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앞선 진술은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예. 자수서 형태의 입장보다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못 했죠.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공전됐잖아요. 파행돼서 못 열리고 제대로 안 돼서 그대로 네. 안 됐죠. 예. 그러니까 뭐 한 번은 그 부인이 뭐 법정에서 예. 부부싸움이라고 표현되는 그것 때문에 무산되고 변호인 문제 때문에 몇 번 무산되면서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예. 확인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진술서라는 형태로 다시 번복이 됐는데 어쨌든 이 오늘 나온 진술서의 내용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유리해졌어요. 잠깐만, 저 네. 김용남 전 의원 지금 관련 영상 준비된 거 있거든요. 예. 오늘 내용까지는 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제가 다시 좀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도 묶어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고요.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여기서 궁금한 건 뭐 날짜가 오늘 나와서 9일 날 출석한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근데요. 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문제도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새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면서요. 예. 근데 새로운 변호사는 공교롭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역 의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민주당 소속의 광역, 그러니까 지방의원.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을 할 무렵에 있었던 변호인이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비롯해서 여러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 변호인을 바꾸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죠. 예. 근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변호인도 사임을 했어요. 그런 이후에 새롭게 선임된 변호인은 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역 의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번복한 입장문이 나오고 오늘 공교롭게 나오고 이제 내일 모레 나 검찰 나가서 9일날 검찰에 출석을 조사 하고. 받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또 입장이 나왔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남 전 의원께서 차근차근 어떤 이렇게 순서대로 짚어주셨는데 이게 억측일지 아니면 정말 좀 이상한 걸지 지켜봐야겠습니다.